2026년 2월 6일, 한국 증시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섰습니다. 거대한 두 힘이 정면으로 충돌했고 시장은 말 그대로 엄청난 줄다리기를 벌였죠. 지금부터 놀라운 회복력과 정말 치열했던 힘겨루기가 공존했던 바로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장이 딱 마감했을 때 코스닥 지수는 무려 마이너스 2.49%나 폭락했습니다. 이건 시장 전체에 울리는 아주 선명한 경고음이었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요, 장중에 코스피의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5천선이 무너졌을 때 시작됐습니다. 이 순간 시장에는 정말이지 엄청난 공포가 번졌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거대한 충돌 뒤에는 과연 어떤 힘들이 숨어 있었을까요? 네, 먼저 그날의 혼돈을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지표들을 보면 당시 시장이 얼마나 심하게 요동쳤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종 수치는 이렇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우리나라 양대 지수 모두 정말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죠. 시장 전반에 걸쳐서 매도세가 엄청 났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 하락세가 장 초반부터 얼마나 격렬했던지 결국 시장의 비상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이건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때나 발동되는 그런 조치 중 하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시장 혼란의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 그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싸움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그마치 3조 3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그냥 시장에 다 쏟아 부은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맞서서 우리가 흔히 개미군단이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역사에 남을 만한 4조 4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매수세로 맞불을 놓은 겁니다. 사실상 이 거대한 매도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냈다고 봐야죠. 한편 기관 투자자들은 이 싸움에서 외국인 편에 섰습니다. 이들도 1조 2천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물량을 팔아치우면서 시장을 더 끌어내리는데 힘을 보탰죠. 이렇게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으니 당연히 시장은 극명하게 갈라졌겠죠. 이제 그 결과 어떤 업종이 웃고 어떤 업종이 울었는지 그 승자와 패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현대차 같은 자동차,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2차 전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 이런 핵심 기술주, 성장주들은 외국인의 매도 폭탄에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쪽으로 몰려들었어요. 바로 가치주였죠. 정부 정책에 수혜를 입을 거라는 기대감에 KB금융 같은 금융주가 올랐고요. 또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희망에 한화솔루션 같은 에너지주가 급등했습니다. 그야말로 안전한 피난처가 된 셈이죠. 개인 투자자들의 방어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려면요. 삼성전자를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장중에 한때 무려 5%까지 급락했거든요. 그런데 마감벨이 울렸을 때는 어땠을까요? 개인들의 정말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 하락분을 거의 다 만회해 버렸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0.31%, 그러니까 거의 보합 수준에서 장을 마친 거죠. 대단하죠. 자, 이렇게 정말 치열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럼 이 하루가 앞으로의 시장에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시장을 정리한 보고서에 나온 이 한 줄 요약이 그날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투매로 5천선이 위협받았으나 개미군당의 압도적 매수세가 시장을 지켜낸 변동성 장세, 말 그대로 두 거대한 세력의 힘겨루기가 제대로 펼쳐진 시험대였던 거죠.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을 지키는 거대한 힘, 방어벽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는 점. 하지만 동시에 둘째는 만약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이 셀코리아가 계속된다면 한국 시장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돈의 흐름이 분명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딜 봐야 할까요? 바로 금융과 에너지 섹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밀어주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실적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턴어라운드 같은 강력한 동력이 있거든요.
이 섹터들이 무너지는 시작을 지지하는 새로운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경제를 볼 때 이날의 사건을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커다란 질문을 남깁니다. 그날의 방어는 과연 단 한 번뿐인 영웅적인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개미 군단이 거대한 글로벌 자본에 지속적으로 맞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까요?